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병진전을 강의하겠습니다. 권 2권이에요. 1권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1권은 그냥, 예를 들어서, 간목, 참천, 탈퇴, 요화, 이런 것도 나와요. 이게 이제, 적천수에서 나오는 건데, 어떻게 심여천 선생이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일단 그럼 심여천 선생도 적천수를 좀 보셨나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일단간 저는 그냥 격공론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천수에도 이미 간목, 참천, 탈퇴, 요화가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도 자평진전 2권 2에서 3장 용신이 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변화되느냐 이거예요. 변화하면서도 하위 대기, 무엇이 어떻게 말하겠는가, 대기 끓이는 것을 띠고 있다고, 그 사주 체가요. 그래서 체에서 자체부터가 벌써 나쁜 기운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원문을 읽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원문이에요. 성중유패, 성격이 된 유에 패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필시 이것은 뭐냐면 대기, 꺼리는 것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패중유성, 패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있다 하는 것은 전빈구웅, 모두 다 구웅, 요 앞전에서 구웅자 했죠? 구에서 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하위 대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꺼리는 기운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무엇을 꺼리는 기운이 띄고 있다고 말하겠는가? 첫 번째,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에 봉, 재성을 만났는데 또 상관을 만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자, 정관격에 재성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자부터 써있죠. 정관격에 재성을 만났다라는 것은 여기에요. 재생관하는 거예요. 재생관하니까 상신이에요. 상신이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물론 천간에서 상신이 위로 올라온 건 좋아요. 구신도 있으면 좋고요. 오늘 그런데 제가 친구한테 어제 일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친구야 라고 하더니 막내딸이 어려요. 20몇 살인데 늦게 났어요. 늦둥인데 직장을 얘가 잘 다니다가, 근데 지난번에 내가 사주를 봐줄 때 얘 사주 괜찮다, 좋다 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애가 제격이에요. 제격에 무슨 월에 태어났나요? 정월에 정화일주에 아마 신월에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정유일주고요. 그런 바람에 이 금체가 됐어요. 제다 신약이니까 이 사주는 뭘 써야 된다? 비겁을 써야 돼요. 비겁. 근데 이 옆에 비겁이 꽤 있어요. 그리고 오시에 태어났어요. 아주 잘 타고났어요. 근데 자시가 되나요? 자월이 되나? 그래요. 그런데 올해 물론 대운을 보면 괜찮아요. 지금 5대운에 들어와 있어서 이따 배드릴게요. 근데 올해 신축년이잖아요. 작년에가 경자년이고요. 작년에도 좀 안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운이 좋은 대운이라고 해도 세운에 따라서 좀 안 좋은 경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신축년에 올해 직장에서 코로나가 걸려서 지금 치료하는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요, 직장 사람들은 한번 걸리면 민폐래요. 자기 자신이 부주의해서, 그러니까 찍힌대요. 자기 자신이 부주의해서 네가 부주의해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입살에 오르니까 오히려 나는 어떻게 해서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걸려놓으면 황당하게 의심을 받고 욕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이따 코로나 걸린 친구 한번 사주를 배드릴게요. 대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세운에서 안 좋으면 역시 안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관격의 재성을 보는데 또 상관을 만났어요? 이러면 안 되죠. 예, 자, 봅시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지금 요 절이에요. 결국은 여기에서 요거를 용신변화절인데 요거를 갖다가 모두 13개의 경우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저 설하고가 이렇게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지가 평주를 하면서 뭐예요? 뭐죠? 이렇게 사례명절 넣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무시할 거예요. 무시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요. 요거에 대로 심해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례명절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또 하위 구응해서 요거 가운데다 끼워 놓은 거 요거는 지나가야죠. 그리고 이제 곧바로 논용신 변화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응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걸 여기다 구응장을 여기다 넣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논용신 변화절을 붙여놓고 저 위에서 뭐였죠? 성패구응, 성하고 패하는 거 구응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뭐지 성패구응이 이렇게 있죠. 성패장이 있고 구응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어. 팔자에 묘하게 쓰이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뭐에 있냐? 성하고 패하고 구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구응장을 가운데다 띄어서 이렇게 넣어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분명히 성패구응은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정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 정관격에 요건 여기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원문에는 그런데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뜯어서 13개를 뜯어 놓은 거죠. 예, 요게 바로 13개의 뭐예요? 사항을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뜯어 놨습니다. 예. 자, 봅시다. 정관격의 재성을 만나면 뭐예요? 상신이란 말이에요. 상신인데 또 상관을 만났어요. 그럼 이게 상관이 꺼리는 거죠. 상관기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간목을 위주로 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인데 이렇게 재성이 있어갖고 토생금하죠. 이게 상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정화가 상관이 딱 투출하면 이것은 대기 꺼리는 것을 띠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가 정관이 천간으로 투출을 해서 정관격이 성격이 되고 연주에 강력한 재성이 정관을 돕고 있으나 시간의 정화, 상관이 있어서 정관격에 타격이 되어 대기가 된 경우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극이 있는가 하면 천간이 관이 투출을 했어요. 그런데 합을 만났어요. 이것도 대기가 되죠.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이 사주가 간단하게 간목일주에 신유월에 태어난 간목일주에 이거 정관격이죠. 그런데 연간으로 병화가 투출해서 병신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기예요.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가 정관이 천간으로 투출하였으나 연간에 병화에 의해 합의되어 대기가 된 경우이다라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이게 결국은 길격이니까 선한 격이니까 뭐죠? 상도 안 되고 물론 충도 안 돼요. 그런데 우선 상도 안 되고 합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이건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제격이에요. 제격에 관을 생하는데 또 상관을 또 거니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결국 관이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죠. 자, 보세요. 신축의 간목일주가 신축이에요. 이건 토 원기를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운으로 해서 정관격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축토를 위주로 한다면 제격이죠. 그리고 이 축토 속에 신금이 또 투출했으니까 정관이 투출했는데 이게 상관을 만났어요. 공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자 이거예요. 자 신축이에요. 그런데 이 관을 우선하는 거예요. 자 관을 우선하니까 제격에 관을 투출이 됐는데 합이 됐어요. 병화가 있어서 앞에 사례명제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공합.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가 정제격에 정관이 천간으로 투출하였으나 연간의 정화에 의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이고, 아래의 경우는 식신이 연간에 투출하여 합이 되어 대기가 된 경우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지금 심혜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수격이에요. 인수격에서 식신이 설기를 아주 잘하고 있는데 재성이 투출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자 간목일주가 임자월에 태어났으면 인수격이죠. 그래서 뭐죠? 수생목 목생화를 해서 이 설기가 잘 되는데 격을 깨는 이 무토가 인수격이죠. 인수격이 투출해서 토국수를 하는 바람에 격이 깨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위와 같이 인수격이 시간에 있는 병화가 투출하여 설기를 하는 거예요. 식신으로도요. 하고 있으나 연간의 무토가 토국수를 하여 파격이 되어 대기가 된 경우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경우예요. 자, 다섯 번째 경우에요. 투살에서 생인한다라고 했죠. 자, 이게 살격이 아니라 인수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살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살인상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또 재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인존사를 하는 거예요. 인성을 제거하고 살이 남는 경우니까 흉격이 돼버리는 거죠. 살인상생에서 인성을 제거하니까 그래요. 이 인성만 있으면 이 살도 풀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바람에 살인상생을 안 되게 만드는 바람에 이 흉격만 판관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성이 오히려 살을 생하는 경우가 되죠. 위와 같이 인수격의 시간으로 경금이 투출하여 임수를 돕고 있다. 살인상생을 하고 있는데 연간의 무토가 토국수를 하여 파격이 된 경우가 된다. 여기까지가 인수격의 대기가 되는 경우에 두 가지예요. 여기까지든 저기까지든 그렇게 여기 그냥 대기가 된다라고 인수격의 대기가 되는 경우예요. 자, 식신격의 대사를 하고 있어요. 대살인을 하고 있는데 재성을 만났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렇게 4월에 태어났어요. 그러고서 식신격이죠. 식신격인데 칠살과 인성을 거느린다라는 거예요. 칠살과 여기서 인성을 딱 거느리는데 다시 재성이 투출해 갖고 이 가운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살인상생을 막고 있죠. 이와 같이 식신격의 시간으로 경금과 연간으로 임수가 투출해서 살인상생을 하려 하는데 월간의 기토가 투출하여 인성을 극하니 대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위의 명조 거의 비슷하죠. 식신격에 인성격이나 거의 비슷해요. 자, 칠살에서는 이건 칠살격이니까 벌써 뭐예요? 제사라는 거. 칠살격은 있지만 격용신은 못 쓰는 거예요. 흉격은. 결국은 이건 다듬어서 쓰라는 거예요. 흉격이니까. 자, 다듬어서 쓰기 위해선 칠살격은 뭐예요? 식신을 찾아서 먼저 칠살을 다슬러 줘야 돼요. 다듬어서. 그걸 제압이라고 그랬죠. 식제해야 되는데 인성을 만났어요. 이건 인성이 식신을 극하기도 하지만 살은 살려주지 않네요. 재성이 아니니까. 일단 식신을 이거 좀 한문을 좀 섞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좀 바쁘게 하면 이렇게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때 안 하면 좀 또 빠지는 경우예요. 다시 인성을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와 같이 칠살격을 식신 병화로 제압하려 하는데
시간으로 임수가 투출해서 수국화를 하여 식신이 사라지니 대기다. 이거 지금 제대로 해놓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요 병신에서 요 병화로다가 식신으로다가 이 뭐예요? 출사를 누리려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인수가 튀어나와서 수국화를 하는 것이죠. 예. 상관생제예요. 이 상관생제라는 건 뭐예요? 상관격에 자, 이 상관격에는 우선 뭘 찾아요? 인성을 먼저 찾죠. 다듬어 쓰기 위해서는요. 그러나 재성을 찾는 이유는 있어요. 그 나쁜 기운을 우선 빼서 재성으로다 우선 중심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성이 합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식신격이죠. 상관격이죠. 상관격에 화생토를 해서 이 재성을 쓰려고 그래요. 재성을 쓰려고 하는데 개수가 연간으로 투출해서 무게합을 하는 바람에 뭐예요? 상관이 더 강해져 버렸죠. 오히려요. 그러면 격이 더 나쁜 격이 더 강하니까 일주의 부담이 엄청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죠. 위와 같이 상관격이 무토를 생해서 상관의 기운을 설계하려 하는데 연간의 개수가 합을 하여 오히려 상관 기운이 극성을 이루니 대기가 된 경우이다라는 것이죠. 자, 9번째예요. 폐인이에요. 상관격에 폐인을 해요. 예, 이거는 다듬어 쓰는 거예요. 근데 인성이 또 조상. 조상이 아니라 이건 상처를 만나요. 그러면 인성에 상처를 주는 건 뭐죠? 예, 재성이죠. 뭐 그렇게 만들면 돼요. 재성으로부터 자, 상관폐인인데 인성이 재성으로부터 여기에 지금 빠진 거죠. 여기 빠진 걸 제가 가운데 넣는 거예요. 재성으로부터 상처를 당한 경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페인, 이게 상관격에 여기서 좀 인성이 여기를 투출을 했는데 일간은 무시하세요. 이거 건너뛸 수 있습니다. 예. 토국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위와 같이 상관격에 시간으로 투출한 임수를 이용하여 상관을 제압하려 하지만 월간의 무토가 토국수하여 대기가 된 경우이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오화도 역시 지지에만 있지만 천간으로 위로 올라왔다 생각하고 나머지 지지는 활동을 안 하는데 요 월지는 항상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가 태어난 달이니까, 엄마의 달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의 달이니까요. 예. 자, 양인격에 이 양인격도 우선 살부터 찾아야 되는데 심여첨 선생은 우선 관성을 찾아요. 그리고 럭곡격에는 우선 관성을 찾아야 돼요. 예, 관성을 찾아요. 양반격이니까. 근데 이 양인격은 이건 쌍놈격이에요. 이거 보세요. 칼날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양인격 사주들은 요즘으로 옛날로 얘기하면 뭐 백장이니 뭐 이런 소리 하죠. 백장이라고 아세요? 도살장 저거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정육점이 돈 잘 번다니까 뭐 직업에 귀천이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일단은 이게 깡패사주예요. 예, 깡패사주라 관을 투출했다라고 하는데 칠살로다 제압하는 게 우선 좋아요. 깡패사주라. 그런데 또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주는 건 뭐예요? 상관이겠죠. 뭐. 예, 피상을 당하는 경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딱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양인격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관이 있어갖고 눌러주려고 하는데 여기 상관이 또 정관을 깨요. 이렇게 깨니까 대기가 된 경우죠. 자, 위와 같이 양인격에 정관이 신금으로 제압을 하려 하는데 연간의 정화가 있어 화급금을 하여 대기가 된 경우예요. 네, 맞습니다. 네. 11번째예요. 자, 투살했는데, 자, 살이 투출했다라는 것은 이제 나오잖아요. 관부터 쓰는 게 아니라 살부터 쓰는 게 맞아요. 예, 양인격은 깡패사주라. 자, 양인격이죠. 예, 그랬는데 이 살로도 제압을 해야 돼요. 살로 제압을 해야 돼요. 칠살로요. 그런데 합이 된 경우에 여기 지금 을목이 이렇게 있으니까 을경합을 해버렸죠. 예. 그래서 용신을 써야 되는데 용신을 못 쓰고 이 겁재가 기반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겁재의 폐예요. 이런 것이 바로 겁재가
예, 아주 나를 나쁘게 하는 거죠. 누이 동생이죠. 누이 동생이 나를 나쁘게 하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자, 더 올려서 얘기할게요. 자, 위와 같이 양인격의 칠살인 경금을 연간으로 투출하여 상신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월간에 을목이 합을 하여 무용지물이 되어 대기가 된 경우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건너골격격엔 이게 바로 이제 관성을 먼저 써요. 이건 양반격이에요. 오히려요. 관성이 투출했는데 또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자, 보세요. 음걸록으로 했어요. 을목으로다 잡아서 인월에 태어났으면 이거는 걸록격이죠. 예, 걸록격인데, 예, 이건 양반이에요. 이걸 쓰려고 해요. 또, 거니 경금을 쓰려 하는데, 예, 이 정화가 이건 식신이죠. 식신이 나와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식신이. 예. 정화가 오히려 더 강력하죠. 경금 다루는 데는 병화보다 정화가 좋죠. 예, 위와 같이 월겁격의 정관인 경금을 월간에 투출하여 상신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연간의 정화가 화급금이 되어 대기가 된 경우이다라는 것이죠. 13번째 투재. 이거 재성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양반격이니까요. 그런데 칠사를 만나는 경우거든요. 이거는 사례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 재성이 투출해서 칠사를 쓰려고 한다? 이건 좋아요. 네, 양반격에.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양반격이에요. 그래서 재성이면 여기 뭐예요? 무인이죠, 뭐. 이걸 쓰려고 그러는데 칠살이 이게 뭐죠? 신금이나 되겠죠. 여기다 신금을 딱 해요. 그러면 뭐예요? 토생금을 해서 강한 토생금을 해서 이 오히려 양반격이지만 저렇게 칠살을 쓸 수가 있어요. 재성과 살은 쓸 수 있는데 왜 살이 튀어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자, 이곳에 투제의 봉살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녹고벌은 일주가 강하다는 이유로 인비오행을 뺀 관살, 재식을 모두 할 수 있는데 할 숫자가 빠졌네요. 예. 할 수 있는데 재성이 살을 보면 대기가 된다고 하는 이론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혹시 투제의 봉겁, 이건 겁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된다는 거예요. 아닐까 사료된다. 살의 명제를 만들 수 없다라고 제가 끝냈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거는 뭐죠? 조정을 해야 되겠죠. 조정을 해놓고 결호해서 이것이 모두 위지 말하는 것이다. 꺼리는 기운을 꺼리는 것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4개인가요? 13개네요. 13개의 경우를 일일이 전부 뜯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평진전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그냥 쓱 읽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사례명절을 일일이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또 용신 변화절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연속되잖아요. 그런데 설하고는 어떻게 이걸 뚝 잘라서 하나는 성패, 그 다음에 용신 변화, 다음에 또 구웅, 다음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성패와 구웅은 하나고 용신 변화는 용신 변화대로 절을 사장으로 안 하려면 모르지만 저는 이걸 사장으로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또 많은 소리가 나오니까 원문도 있고요. 그러면서 용신은 이미 주로 원령에 있다. 자꾸만 원령에서만 얘기를 하죠. 용신이라는 게 쓰이는 것도 있지만 쓰이지 않더라도 사주의 이름, 격. 그러면 격을 찾으려면 우선은 그 사주의 격을 찾으려면 원령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길신은 용신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격용신을, 사흉신은 그렇지 않다. 격용신은 절대 쓸 수가 없다. 흉격이라. 다듬어서 써야 된다. 제압, 그러니까 마름질 하는 것을 그 상신이라고 그래요. 그거요. 상신으로서 다듬질을 해서 써라 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꽤 됐을 겁니다. 저 딸내미, 친구 딸내미 사주를 하나 볼게요. 여기 있네요. 친구 딸. 여기 있네요. 자, 이거 보세요. 올해 26살이에요. 그래서, 개대운이면 안 좋아요. 그러나, 자, 여기다 이걸, 저 사주, 본 사주가 안 보이시겠죠? 병자생이에요. 예. 아까 자수 있다고 했죠. 예. 병신월이고요. 예. 정유 이래요. 시간을 참 기가 막히게 타고났어요. 제가 태어난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이거 병원실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신자 금까지 해서 금체 화목용조예요. 예. 이건 일반적으로 재성이 많아서 제다신약사주나 돼서 비겁을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비겁을 용신으로 쓰겠다면 여기죠. 예. 그런데 임진대운이 아주 가장 안 좋죠. 39서부터 이 신대운까지요. 안 좋죠. 그러면 임묘 좀 괜찮고요. 병신이고 기충부자는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이 친구는. 미터도 좋고요. 대학도 잘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큰 기업, 대기업에 다니고 있죠. 26살로. 그래서 이 사주는 이 관을 쓸 수가 없어요. 관을 쓸 수가 없어요. 남편이 부담스럽죠. 금체 화목용조니까 재성이 너무 많아서 제다신약이니까. 그래도 운은 이 정도 타고났으면 참 운 잘 타고난 거예요. 이 제다신약 사주는요, 비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비겁운이 안 들어와서 절절절절 매는 사주가 많거든요. 근데 이 비겁운으로 딱 들어왔죠. 여기까지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래도 사화가 들어와서 사유금국을 이루는데 오화가 있어서 그래도 살고 있을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사화 들어와도 금국보다는 오화가 힘을 더 받아주겠죠. 문제는 임진대운이에요. 자진수국을 하고 임수가 와서 이 병화 세계를 어떻게 할지, 정임한목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귀추가 주목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시집은 이때쯤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수대운보다 사화대운. 그러면 또 이때 가서 시집살이 좀 해야 되겠죠. 괴롭죠. 그 시집살이 안 하려면 혼자 살아야 되고요. 이 사주는요. 제다신약 사주니까 대운이 좋으니까 혼자 살아도 집 한 채는 충분히 갖고 살죠. 직장생활 계속해서 여기까지 고생하고 하다 보면 이게 지금 59이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만 한다 치더라도 이 사주는 괜찮은 사주예요. 임진대운이 가장 힘든 사주죠. 이 사주 중년이에요. 중년. 그래서 참 어떻게 권할지 모르지만 일단 코로나가 걸렸다는 거는 이 사주가 신축년에 작년에도 좀 어려웠다 치는데 이 세운이 신축년이니까 그렇게 썩 사주에 들어와서 좋은 일을 신축년에 세운에서 좋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하고 내년이면 괜찮겠죠. 이민, 계명. 그래서 세운에 아주 세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주가 왜 이러냐면 제다신약 사주라 이렇게 대운과 세운에 아주 항상 예민해요. 제다신약 사주는. 그리고 웬만하면 제다신약 사주는 어제도 적천수에서 임철철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다신약 사주가 인비루다 가지 않으면 비겁도 좀 힘들어요. 제극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비겁 대운이 제일 좋죠. 이런 경우 사실은 인성운인데
저 오화가 있어서 그래서 병어 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들어와도 좋다. 관계없다. 막아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시가 아니었으면 큰일이죠. 예. 그래서 사주는 그래도 참 시간을 잘 타고 나서 아직까지는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주예요. 그러나 이 임진대운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